자, 전자 배치 규칙. 자, 전자 배치를 표시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주양자수 2p x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p y 오비탈에 전자가 1개 들어가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빈 칸으로 해서 1s에 2개, 2s에 2개, 3p에 2p에 2개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여기 6개 다 채워지면은 요렇게가 되겠죠? 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전자의 스핀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저기다가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 규칙은 총 3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싸움의 원리 또는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바닥 상태예요. 바닥 상태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전자가 배치가 돼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는 1s, 2p, 1s, 2s, 2p, 3s, 3p, 3d가 아니라 4s, 3d, 4p 이런 식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몇 개까지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때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가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같은 방향의 전자 2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고 3개가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돼요?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특히나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p 오비탈. p 오비탈은 x, y, z는 방향성은 있지만 방향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가 채워질 때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가 배치가 돼야 돼요. 왜 홀 전자 수가 먼저 최대가 되냐면, 여기 지금 p 오비탈이 x, y, z 3개의 방향성이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준위는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가 채워질 때 여기 채워지고 여기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홀 전자가 각각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채워질 때 이렇게 채워져요. 왜 이렇게 채워지냐면 각 오비탈에 전자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2개가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야지 이 둘 사이의 반발력이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력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저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죠. 저 버스에 이게 2자리씩 있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탈 때 여기 타고 그 다음에 여기 타고 다 혼자 앉은 다음에 더 이상 혼자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에 같이 앉잖아요. 여기 혼자 앉아있는데 거기 와서 다 비어있는데 여기 와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잘 없잖아. 네. 아, 물론 아주 예쁜 여자가 앉아있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반발, 그러니까 어색함이죠. 모르는 사람 옆에 안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매체를 먼저 최대한 가지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전자가 채워지는 원리를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3가지 전자를 전자가 배치하는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랑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예요. 따라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따르면서 싸움의 원리하고 훈투의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전자 배치가 바로 바닥 상태입니다. 가장 안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p 오비탈 채워질 때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져도 상관없어요. 이건 순서 없어. XYZ가 에너지 유닛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이거는 질소는 이렇게 채워져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래? 질소가 7번이잖아요. 원자번호. 그러니까 전자가 7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왜? 1s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2p 채워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져야지 가장 반발력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훈투의 규칙에 위배가 되던지 아니면은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싸움의 원리에 위배가 돼버리면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다. 따라서 에너지가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다? 불안정한 상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표시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산소가 8번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1s2, 2s에 2개, 2p에 몇 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 전자에 여러분들 홀전자수를 한번 볼게요. 홀전자수. 홀전자가 헬륨은 없죠. 그죠? 리튬 몇 개 홀전자? 하나. 산소 2개, 질소 3개. 산소 몇 개 다시? 2개, 하나, 0. 다시 하나, 0. 하나, 둘, 그 다음에 몇 개예요? 여기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홀전자 몇 개예요? 하나죠. 그 다음에는 17번도 홀전자 몇 개예요? 하나죠. 아르곤은 없죠. 그 다음에는 칼륨 홀전자 몇 개? 한 개고 칼슘 없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러분들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통과학에서도 배웠었는데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면 뭐예요? 주 양자수가 가장 큰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S오비탈하고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만 뭐라고 불러준다?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줍니다. 주 양자수가 제일 큰 오비탈이에요. 예를 들어서 1s, 2s, 2p, 3s, 3p 있으면은 원자가 전자는 어디 있는 것만 세줘야 돼? 3p, 3s에 있는 것만 세주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어차피 안에는 무슨 상태겠어? 꽉 차서 더 이상 전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라고도 하고 뭐 최외곽 전자라고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지?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원자가 전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하나. 14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4개. 17족 원소는 원자가 전자수 몇 개? 7개. 18족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원자가 전자수? 0개예요. 알겠죠? 꽉 찼고 그 바깥 껍질이 어떻게 했어요?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온이 전자가 될 때는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여러분들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으면 뭐가 돼요?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옥텟 상태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이럴 때는 뭘 다 잃어요?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죠. 그 다음에 얻을 때는 가장 큰 주 양자수 껍질을 어떻게 돼요? 몇 개로 꽉 채워? 8개로? 꽉 채워요.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될 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즉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돼버려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봐봐, 리튬은 이렇게 되는데 리튬 이온은 여기서 원자과 전자가 2s1이에 요거 하나 잃어버리죠. 그래서 1s2가 되는 거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1s2, 2s2, 2p까지 꽉 차고 3s에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 2개 잃어버리니까 이가 양이온 되면서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음이온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비어있는 나머지 오비탈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꽉 채워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치를 보면 돼요. 자, 89부터 일단 91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1번은 55x55, 2번은 55x, 그 다음에 3번에 1은, 자, 1 어떻게 해주면 돼요? 1s2, 2s2, 그 다음에 2p,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나트륨 이온이잖아요. 1s2, 2s2, 2p, 6까지만 써주면 되죠. 원래 3s1인데 빠져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1s2, 2s2, 얘도 마찬가지로 2p, 6까지죠. 3s2가 빠져버리니까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1s2에 2s2에 2p, 6에 3s2에 원래 15개면 여기까지가 10개, 12개, 3p, 3인데 이온이 돼버렸잖아요. 3개 더 얻었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자 껍질 수는 몇 개예요? 2개. 원자과 전자 수는 X, 얘가 이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X는 어떻게 되겠어요? 1s2에 2s2에 2p, 예, 4 이 상태가 됐었겠죠? 그죠? 원자과 전자수는 얼마예요? 6. 홀 전자수는 몇 개? 2. 오비탈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죠? 네. 자,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1번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자 누구하고 누구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은 원자. 그럼 얘 그죠? 셋 다 무슨 원소예요? 이주기 원소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B, C, D.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자. 얘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0, 2, 5, 6, 2 이렇게 되니까 B하고 2죠. 홀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C죠. 3개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D죠. 6개니까.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가는 이온이 되었을 때 전자 배치 같은 거는 얘하고 얘가 같죠. 전자가 꽉 차니까. 얘도 잃어버리면 요 3개가 같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자, 1번은 5대 27, 2번은 1대 3, 3번은 B, 4번은 55XXX. 이 질문 있어요? 없어? 그 다음에 자료 2는 가보다는 나가 크고 나머지는 같죠. 가다, 나다라가 같죠.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 나, 다하고 라가 같죠. 그 다음에 3번 수소 원자의 전자가 나에 들어있을 때, 나에 들어있을 때, 나면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이 S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ES 오비탈에 들어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자수의 조합을 다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가능해요? N은 무조건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야 되겠죠? S 오비탈이니까. 그 다음에는 방향성 없으니까 ML도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야 되고 MS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합이 2, 0, 0, 2분의 1이던가 2, 0, 0 마이너스 2분의 1이던가.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4번은 5, 5, 5, 5, X, 5, X, 5예요.
그 다음에 자료 3번. 존재할 수가 없는 거는 뭐가 존재 안 돼요? B죠? 어떤 규칙에 비해 됩니까?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의배가 되죠.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일단 여기서 요거 A. 그죠? 그 다음에는 A, 요거죠. 바닥 상태로 바꿔주면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는 얘가 하나가 일로 오고 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훈체 규칙에 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5555X5예요. 그 다음에 2주기하고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다. A.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분의 P오비탈. 그 0이 나오려면 얘가 없다는 소리지.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거. 그죠? 그럼 누구예요? 리튬. 얘는 나트륨.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는 얘는 인. 이렇게 되겠네요. A부터 D에 들어있는 모든 전자의 방위양자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방위양자수, 부양자수의 합은 첫 번째 건 얼마입니까? 0. 그 다음에 얘는 6. 그 다음에는 C도 6. T는 9.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55XX55예요. 됐어요?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